오이 한 포기에서 100개 가까이 수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작은 텃밭 한쪽에 심은 몇 포기의 오이로 여름 내내 반찬 걱정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심은 오이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잃고 결국 몇 개의 열매만 남긴 채 조용히 말라버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물을 잘못 준 건 아닐까? 비료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모종을 잘못 선택한 걸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농사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오이 농사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은퇴 후 주말 농장을 시작한 김용수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 68살인 그는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밭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모종 가게 앞에 줄지어 놓인 초록색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이는 언제나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작물이었습니다. 빠르게 자라고 싱싱하게 수확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첫 해 김영수 씨는 날씨가 조금 풀리자마자 오이 모종을 사서 밭에 심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잎은 점점 커지고 줄기도 곧게 자랐습니다. 그는 올해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 보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점점 전체로 퍼지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물을 더 자주 주었고 비료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둘째 해에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병이 생기고 결국 몇 개의 열매만 남긴 채 시즌이 끝났습니다. 셋째 해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김용수 씨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년의 경험 끝에 깨달은 사실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 가장 중요한 순서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이는 겉으로 보이는 줄기와 잎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물과 비료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모든 것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이를 잘 키우는 사람과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복잡한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5가지 원칙을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오이는 더 이상 어려운 작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올여름 오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가보시죠. 오이는 겉으로 보면 빠르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잎이 커지고 덩굴이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줄기와 잎의 상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이의 생명력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이의 뿌리는 깊게 내려가는 작물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약 15cm에서 20cm 정도의 얕은 층에 대부분이 분포합니다. 이 얕은 층에서 뿌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이후 모든 성장을 결정합니다. 김용수 씨는 3번째 해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그는 같은 날 2줄의 오이를 심었습니다. 한쪽은 햇볕이 잘 드는 밭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침에는 햇빛이 들지만 낮에는 그늘이 지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곳 모두 비슷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충분했던 쪽은 잎이 단단하고 색이 진해졌고 반대쪽은 잎이 얇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햇빛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쪽에 더 많은 물을 주고 비료도 조금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땅을 직접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의 흙은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했고 뿌리가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반면 그늘진 쪽의 흙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뿌리는 거의 퍼지지 못한 채 얕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줄기나 잎이 아니라 이미 뿌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땅이 차가우면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영양분이 과해지면 식물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이 농사에서 첫 한 달은 단순한 성장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뿌리가 땅속에서 자리를 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김영수 씨가 겪었던 3번의 실패도 결국 이 첫 한 달을 놓친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의 상태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흙이 충분히 따뜻해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받아 흙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야 뿌리가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흙의 구조입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있는 흙에서는 뿌리가 쉽게 퍼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물기가 많은 흙에서는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은 부드럽고 물이 잘 빠지면서도 적당히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영수 씨는 그 이후로 오이를 심기 전에 항상 밭을 먼저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모종을 사기 전에 먼저 흙을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온도를 느껴본 뒤에야 심는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제 심어야 할까요? 같은 모종이라도 어떤 날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제 심어도 되겠지 하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봄이 되면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햇볕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땅도 금방 따뜻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모종을 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땅속의 온도입니다. 겉은 따뜻해 보여도 땅속은 여전히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과 밤의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낮 동안 올라간 열이 금방 빠져나가면서 땅속 온도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종을 심으면 뿌리는 사실상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김영수 씨의 이웃이었던 박민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65살인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밭을 가꾸는 분이었습니다. 봄이 되자마자 남들보다 먼저 오이를 심으면 더 빨리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모종을 심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심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색도 점점 연해졌습니다. 물을 줘도 반응이 없고 비료를 주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부분의 모종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해 봄은 특별히 날씨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심는 시기가 조금 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일주일의 차이였지만 그 일주일 동안 땅속 온도는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이의 뿌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땅속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식물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외부 환경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심을 때는 서두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부산이나 제주처럼 기온이 더 따뜻한 지역은 4월 초나 중순에도 가능하지만 그 역시 땅속 온도가 충분히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더 이상 달력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흙을 만져보고 아침 기온과 밤 기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종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심지 않고 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심는 시기를 조금 늦추었을 뿐인데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뿌리가 빠르게 자리 잡았고 잎은 훨씬 두껍고 진한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생기가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되었구나. 결국 오이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땅에 심은 오이는 이후의 모든 과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뿌리와 시기를 통해 기반이 잡히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오이는 흔히 물로 키운다는 말을 듣는 작물입니다. 실제로 오이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면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씨도 이 사실을 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해 여름 일이 바빠서 일주일 정도 밭을 자주 돌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오이들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밭에 나갔을 때 그는 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이의 모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곧게 자라던 열매들이 울퉁불퉁하게 뒤틀려 있었고 색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따서 맛을 보았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모종에서 자란 오이인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정호 씨도 있습니다. 올해 70살인 그는 매주 주말에만 텃밭에 나갈 수 있는 전형적인 주말 농부였습니다. 평일에는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에 충분히 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이는 겉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열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이가 물이 부족해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합니다.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열매의 쓴맛 성분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오이는 일정하게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고 오랫동안 주지 않는 방식은 오히려
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뿌리 주변에 콩지피나 비닐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 표면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만으로도 흙 속의 수분이 훨씬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 옆에 작은 구덩이를 만들어 물을 채운 뒤 흙으로 덮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한 번에 증발하지 않고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뿌리가 있는 깊이까지 전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여기에 더해 간단한 방법을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작은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거꾸로 꽂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평일 동안에도 뿌리 주변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주말 농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반드시 아침 일찍 해가 강해지기 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뿌리 쪽으로만 주었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그 물방울이 병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자 오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열매는 다시 곧게 자라기 시작했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은 단순한 관리 요소가 아니라 오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한숨 돌리게 됩니다. 뿌리도 잘 자리 잡았고 시기도 맞췄고 물도 꾸준히 챙겼으니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잎에 갑자기 반점이 생기고 며칠 사이에 그 반점이 퍼지면서 전체가 힘을 잃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처음으로 병이라는 문제를 실감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이잎이 계속 젖어 있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표면에 연한 노란 반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반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급하게 약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상태는 많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이웃에 살던 정수진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올해 67살인 그는 물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잎 위로도 물을 자주 뿌렸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잎이 젖은 상태가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병원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병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잎 표면의 수분입니다. 잎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균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잎이 계속 젖어 있으면 그 사이에 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흙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줄 때 흙이 튀어오르면서 잎 뒷면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흙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는 식물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있는 잎에 이런 물질이 닿으면 그 틈으로 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과정을 이해한 뒤부터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병이 생긴 뒤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잎을 가능한 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줄 때는 반드시 뿌리 쪽으로만 주고 잎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한 밭 위에 멀칭을 해주어 흙이 튀는 것을 줄였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잎에 닿는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식용 기름을 섞어 만든 난유를 희석해 잎에 고르게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강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자리 잡기 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이후에는 물을 주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잎에 직접 물을 뿌리지 않고 아침 시간에 뿌리 주변에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해 간격을 조금 넓혀 심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이전처럼 갑작스럽게 병이 번지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즉, 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오이는 눈에 띄게 건강해집니다. 잎은 넓고 짙은 초록색을 띠고 줄기는 힘있게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건드리지 않아도 잘 자라겠지, 자연스럽게 열매도 많이 달리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순지르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용수 씨도 처음에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결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나중에 수확량을 크게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오이는 한마디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아직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시기에 꽃과 열매와 곁순이 동시에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한정된 에너지를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 결과 뿌리로 가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고 줄기는 가늘어지며 전체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김영수 씨는 첫 해에 바로 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초반에는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전체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수확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미 나무는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최성훈 씨도 있습니다. 올해 69살인 그는 처음에는 꽃이 아까워서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열매의 수는 적었고 크기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초반에는 과감하게 꽃과 작은 열매, 그리고 곁순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줄기는 훨씬 굵어졌고 이후에 달리는 열매의 수와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래쪽 5번째 마디까지 나오는 꽃과 열매, 곁순은 모두 제거합니다. 이 시기는 열매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한 달 뒤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꽃과 열매는 제거하지만 잎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잎까지 제거하게 되면 식물은 스스로를 유지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순지르기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원칙을 적용한 이후 오이의 성장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줄기는 더 곧게 올라가고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지가 제멋대로 퍼지면서 관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순지르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줄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7번째나 8번째 마디를 지나게 되면 본격적인 줄기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주줄기를 지지대를 따라
위로 올리고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끝을 잘라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새로운 가지가 좌우로 퍼지면서 전체 구조가 안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햇빛이 모든 잎에 고르게 닿고 바람도 잘 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열매의 수확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김영수 씨와 최성훈 씨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 이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이는 겉으로 보기에 거의 완성된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뿌리는 단단히 자리 잡았고 줄기는 곧게 올라가 있으며 잎도 건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순지르기와 줄기 관리까지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누구나 이제는 수확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오이 농사의 전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충분히 자라면 그때 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수확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던 열매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꽃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이는 열매가 일정 단계 이상 자라게 되면 스스로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번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부터 식물은 새로운 꽃을 피우기보다는 이미 맺힌 열매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너무 늦게 수확하면 나무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열매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김영수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확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띄게 커진 열매만 골라서 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일정한 크기가 되면 바로 수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밭을 확인하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꽃이 계속해서 피기 시작했고 열매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 수확이 끝나면 흐름이 끊겼지만 이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성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크고 굵은 오이를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크게 키운 뒤에 수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겨둔 오이 하나가 전체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작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이를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열매의 길이가 대략 15에서 20cm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색은 진한 초록빛을 띠고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점점 색이 옅어지고 내부의 씨가 발달하면서 식물은 그 열매를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확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항상 아침 일찍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의 오이는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고 식감도 가장 좋은 상태를 보입니다. 반대로 더운 시간대에 수확하면 이미 수분이 일부 빠져나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비틀었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줄기에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이후 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깨끗한 가위를 사용해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이가 매우 빠르게 자랍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적절한 크기를 지나치고 갑자기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노랗게 변한 열매를 발견했다면 아깝더라도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열매가 전체 나무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결과를 얻는 단계가 아니라 다음 결과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다음 열매의 수와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모두 돌아보면 오이 농사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시작해 시기를 맞추고 물을 관리하고 병을 막고 성장 방향을 조절한 뒤 마지막으로 수확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오이는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열심히 관리했지만 결과는 계속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이해하고 심는 시기를 기다리고 물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고 순지르기와 수확까지 흐름에 맞게 조절하자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뿌리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심는 시기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물은 양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병은 생긴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순지르기와 수확은 나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이후의 결과를 바꿉니다. 이 원칙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키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 또 한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밭에 나가서 초록빛으로 가득 찬 오이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달려있고 하나를 따면 또 다른 열매가 이어집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야 오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오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천천히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계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소중합니다. 오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에 어떻게 줄기와 잎을 관리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